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 어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명품 특강, 영포자 명품 영단어 6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기초 단어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급 어휘와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을 시켜드립니다. 명품 단어 암기 3계명이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휘력 확장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두 번째 단계인 문맥 어휘, 다이어가 아주 쉽게 습득이 됩니다. 3단계에서는요, 이 동의어를, 이 시노님을 같이 암기를 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 암기를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어떤 학생들은 나는 머리가 나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단어 암기는 IQ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아주 쉽게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콕콕 박히는 영포자 영단어입니다. 오늘의 영단어는 convince, conviction의 비밀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 어구는요, win, win인데 이 win이라는 표현이 이기다, 승리하다 의미죠.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설득하다, 권유하다, 모든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win, 이기다, 승리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convic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요, convic의 의미는 con은 강조를 의미하고 wic은 이기는 개념이에요. 법정에서 검사가 변호사를 이기면 유죄를 선고하다, 기결수, 재소자, 재수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convictio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검사가 변호사를 이겼다라고 그랬죠? 또는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길 정도의 신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유죄 선고 또는 강한 신념 또는 확신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윈서블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정적도 인을 붙여서 invincible 그럼 뭐예요? 무적의, 천하무적의, 이길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단어는요, 이 convince라는 단어부터 argue, a, out of, ing 구문까지 모노민의 암기법인 영어식 사고방식을 활용을 해서 이 모든 단어들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콕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convince라는 단어입니다. con의 의미는 뭐다? 강조, 완전히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 여러분들 win, 이 win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거 한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win은 뭐다? wi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win이라는 단어가 이기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죠. 이기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와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을 수가 있죠. 뭔가를 획득하다, 얻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win이라는 단어입니다. win의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win support라고 그랬죠. 지지를 얻다라는 개념이에요. 지지를 이기다가 아니라 그들이 제안한 거에 대한 그런 지지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convince의 기본 의미는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개념이 됩니다.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긴다는 얘기 뭐예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납득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견을 뭐예요? 확신시키는 개념이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convince A of B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enthusiasm, 열정, 열의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열정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죠. 이게 동의어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zeal이라는 단어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passion이라는 단어 암기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ardor라는 단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시노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그는 뭐로 유권자들에게 그가 for real, real이 뭐예요? 아주 진심이다라는 것을 납득시켜
납득시키는데 성공을 해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근데 이 convince라는 단어의 어법이 뭐요?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구조를 취하고 있죠. 나는 그 여자에게, 그 여자를 설득을 해서 나에게 뭐를? 선글라스를 사달라고 설득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어의 구수로 만들어주는 시노님. 오늘은 누구누구를 설득해서 누구누구에게 권유를 해서 누구누구를 달래서 뭐뭐 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득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특징을 한번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롱텀 메모리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persuad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이 수라는 단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라는 단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어근입니다. 선생님이 중요 어근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들은요. 이 중요 어근을 가지고 수십 단어, 수백 단어를 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어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 어근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시게 되면 계속 어휘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바로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sex. 여기서 E하고 C가 빠지면 SU라는 단어가 나와요. U가.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follow의 의미가 됩니다. follow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럼 follow라는 게 뭡니까? 따라가다, 따라하다, 수행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게 원어민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암기를 하셔야 돼요. follow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새끼를 따라가 엉터리로 여기 shoot 나와 있죠? 예, 수위를 따라가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일단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라요. 어쨌든 간에 secu라는 단어나 수는 뭐다? follow의 의미로 쓰이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암기를 해주세요. persecut이라는 단어가 있죠? per이라는 단어는 끝까지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끝까지 따라다녀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뭐요? 그 사람을 괴롭히다, 박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prosecut이라는 단어는 프로는 앞인데 어디 앞이냐면 법정 앞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프로는 앞으로라고 그랬죠? 법정 앞 또는 판사의 앞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정 앞까지 따라가서 뭐요? 고소하다, 기소하다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수라는 단어도 뭐요? 고소하다. 슈트라는 단어가 뭐요? 소송이죠. 다 수가 뭐다?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법정까지 따라가서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여기에서만 여러분들이 법정 용어인 prosecut이라는 단어와 수라는 단어와 슈트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persuade라는 단어는 이 수가 핵심이에요. follow죠. 따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따르게 하는 개념이에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따르게 하는 게 뭐예요? 따르게 하는 게 바로 설득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를 설득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바로 flawless,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결실을 맺지 못했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나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persuade라는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구조를 취했고 부정사 앞에 부정어 이렇게 not이 나오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persuade의 반대 표현이 dissuad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정어 not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this로 쓱 들어가 있는 것이죠. dissuade A from ing 그러면 A를 설득을 해서 가는 것을 단념시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persuade 목적어 not 투부정사는 dissuade A from ing 구조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prevail on이라는 단어가 바로 설득하는 단어로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pre라는 접두는 before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before의 의미 중에서 before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함께 달리기를 했어요. B가 A보다 더 앞에 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뭐보다 더
빨리 갔다라는 얘기죠. 뭐뭐보다 더 바로 비교급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어가 바로 풀이라는 아주 독특한 접두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way이라는 단어는 뭐냐? 어원 자체가. 야는 바로 strong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강하다. 근데 way이라는 단어에서 이 value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value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죠. 구매력이 더 강한 것이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매력이 더 강한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럼 prevail on의 의미가 뭡니까? 기본적인 의미가 뭐뭐보다 더 강하다라는 개념이에요. 뭐뭐보다 더 강하다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럼 논쟁에서 상대방보다 더 강하면 상대방을 뭐하는 개념이다? 설득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게 prevail on, prevail up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on 대신에 upon을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up이라는 단어 강조라고 그랬죠. on을 강조한 표현이 upon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나는 그 남자로 하여금 머물도록 설득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보세요. 나의 의견이 그 남자의 의견보다 더 강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의견이 그 남자의 의견보다 더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prevail on이라는 표현이 바로 어떤 의미로 쓰이더라? 설득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induce라는 단어죠. 근데 in이라는 단어는 안으로라는 개념이고요. 이 induce라는 단어가 바로 lead, 이끌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어근도 중요 어근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induce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너기라는 단어가 나왔다 또 야의 어원은 무조건 lead가 됩니다. 이끌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이끌다라는 의미로. 이건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얘기죠. 뭐뭐를 하도록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설득하다, 유도하다가 되겠죠. 설득하다, 유도하다가 되는데, 근데 애부덕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유기하다라는 얘기예요. 유기하다, 납치하다. AB라는 접두어는 away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덕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lead라고 그랬죠? 이끌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끌고 가니까 당연히 뭐예요? 유기하다, 납치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나는 그 남자를 이끌어서 뭐요? 그의 evil way 그러면 나쁜 행동, 나쁜 길을 포기하도록 abandon,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가 없었다. 설득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나는 그 남자를 설득해서 나쁜 길을 가지 않도록, 나쁜 길을 포기하도록 설득을 할 수가 없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coax라는 단어가 있어요. coax.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코라는 단어는 바로 이 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콕의 의미가 뭐예요? 수탉을 의미하는 말이죠. 수탉을 우리는 로스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암탉을 뭐라고 그래요? 헨이라고 그러죠. 이런 단어들은 아주 뭐예요? 아주 센 기초 단어가 되죠. 센 기초 영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가 왜 구슬리다, 설득하다 의미로 쓰이느냐면, 여러분들 수탉이 암탉을 구슬려서 가까이 오게 할 때 콕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꼭꼭꼭꼭꼭꼭 이렇게 닭소리가 되는가 보죠? 꼭꼭꼭꼭꼭 해가지고 암탉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개념이에요. 콕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수탉이 암탉을 꼭꼭꼭꼭 해가지고 구슬려서 가까이 오게 하는 개념이 바로 콕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구슬리다, 설득하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콕스,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카졸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카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CAJ를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 CAJ의 어원이 바로 케이지입니다. 케이지. 케이지가 뭐예요? 새장을 의미하는 단어죠. 새장을 의미하는 단어죠. CAG가 CAJ로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뭐뭐를 새장으로 들어오도록 회유하는 개념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새장이라고 봅시다. 여기다 먹이를 넣는 거예요. 여기 새가 있어요. 먹이를 넣으면 뭐예요? 이 새를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새장으로 들어오도록 뭐예요? 회유하고 꼬시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커졸이라는 단어가 바로 부축이다, 꼬드기다, 또는 회유하다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암기할 때 그저 부축이다 꼬득이다. 그저 부축이다 꼬득이다. 팽을 암기해 보세요. 금방 잃어버리죠. 그러나 보세요. 이 CAJ가 어디에서 나왔다? KJ에서 나왔다라고 선생님이 이 단어가 탄생된 배경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 아주 쉬워지는 거죠. 세상으로 들어오도록 회유하고 꼬시고 유혹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축이다, 꼬득이다 또는 회유하다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말을 구슬려서 뭐요? 더 가까이 오도록 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 남자는 나를 꼬드겨서 뭐하게 했어요?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일을 하도록 동의하도록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죠. urge. 이 urge라는 단어는 oblige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oblige라는 단어가 뭐냐? 뭐뭐 하도록 강요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oblige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어근 반드시 암기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에 암기를 못하더라도요, 두 번, 세 번에서 이 표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암기할 수가 있어요. 이 릭이라는 단어가 바로 밴드입니다, 밴드. 타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타이. 묶다라는 얘기죠. 이게 뭔가를 묶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속박이나 구속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속박이나 구속은 다시 말해서 뭔가를 강제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오블라이지라는 단어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구조가 나오면 목적어를 강요해서 뭔가를 억지로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릭은 아주 쉬워요.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릴리전. 바로 종교를 의미하는 말이죠. 종교는 뭡니까? 신과 뭐를 묶어주는 겁니까? 인간을 묶어주는 것을 릴리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리는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강하게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신과 인간을 강하게 묶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 릴리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urge, oblige, urge, oblige, 이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뭐뭐를 강요해서 강력하게 뭔가 하도록 촉구하는 개념이 돼요. 이게 설득하다, 뭐뭐 하도록 권유하다, 강력하게 뭔가를 하도록 촉구하는 단어가 urge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그 남자를 설득해서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머물게 했다라는 그런 어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리크루트라는 단어죠. 근데 리크루트라는 단어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거를. 신입사원이나 어떤 회원이나 장병을 모집하는 것을 리크루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입사원이나 회원이나 장병들을 모집하는 것을 리크루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모집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회사로 끌어들이다. 어떤 회원이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 동아리로 끌어들이다. 또는 군대로 끌어들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리크루트라는 단어가 바로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설득하는 개념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리크루트라는 단어는 설득을 해서 자기 자신을 돕게 만들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이게 헬프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돕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개념으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설득을 했다는 얘기죠. 뭐를 도와달라고요? 바로 채소들의 필그라면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달라는 설득을 들었다가 되겠죠.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토크라는 단어도 A가 나오고 into가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서 뭔가를 하게 하다 설득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서 뭐 하도록 했어요? 그 여자와 결혼하도록 설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into라는 전치사의 반대 표현은 바로 이제 out of가 되는 겁니다. A를 설득을 해서 뭔가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out of의 개념이. 여덟 번째입니다. reason A into ing 구조죠. 근데 reason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성이나 논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reason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는 뭐다? 누구누구에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뭔가를 해서 ing라는 행동을 하게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역시
설득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나는 나의 남자친구에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돌아간 겁니까? 런드리, 빨래를 하도록 설득을 해야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막 도와주지를 않아요. 도와주질 않으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너 그러면 되겠니?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다? 세탁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into의 반대편이 뭐다? out of라고 그랬죠. A를 설득을 해서 뭔가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념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죠. 여러분들 argue라는 단어가 뭡니까? 주장하는 개념이죠. 뭔가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바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개념이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뭔가를 하게 하다 설득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너는 나를 설득을 해서 네가 말한 것을 믿게 할 수는 없다라는 개념이 되죠.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 들어갑니다. into라는 단어의 반대편이 뭐다? 바로 out of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를 설득해서 뭔가를 단념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했던 표현들을 암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왜 이런 의미로 쓰였는가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요, 한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해도 평생 그 단어의 의미를 까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무엇이다? 바로 핵심 어원 연상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핵심 다이어와 동의어를 함께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 방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지인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